여러분, 귀가 먹먹하고 찌르는 듯 아픈 경험이 있으신가요? 감기인 줄 알았는데 귀까지 아파온 적은 없으셨나요? 이럴 때 가장 의심해야 할 질환이 바로 중이염입니다. 중이염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아이와 면역력이 약한 분들에게 흔한 질환입니다. 오늘은 중이염의 정확한 원리부터 증상, 치료, 빨리 낫는 법,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합병증까지 전문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중이염에 대한 정확한 판단 기준이 생기실 겁니다. 1장, 중이염은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 귀는 크게 외이, 중이, 내이로 나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귓바퀴와 귓구멍은 외이입니다. 고막 안쪽의 작은 공간이 바로 중이입니다. 이 공간에는 공기가 차 있어야 정상적인 청력이 유지됩니다. 중이에는 소리를 증폭시키는 3개의 작은 뼈가 있습니다. 이곳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 중이염입니다. 중이는 코 뒤쪽과 이관이라는 통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이관이 붓고 막히게 됩니다. 그 결과 중이 안에 압력이 차고 액체가 고이게 됩니다. 여기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증식하면 염증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중이염의 시작입니다. 2장, 급성 중이염의 초기 신호. 가장 흔한 증상은 귀 통증입니다. 통증은 쿡쿡 찌르는 느낌으로 시작합니다. 특히 밤에 더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누우면 중이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귀가 꽉 찬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소리가 울려 들리기도 합니다. 자기 목소리가 머리 안에서 울리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아이의 경우 이유 없이 울고 보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를 계속 만지거나 잡아당기기도 합니다. 38도 이상의 고열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식욕이 떨어지고 잠을 잘 못 자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런 증상이 감기 후 2일에서 3일 사이에 나타난다면 중이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3장, 고름이 찬 중이염의 특징. 염증이 심해지면 중이 안에 고름이 차게 됩니다. 고막이 바깥쪽으로 밀리면서 통증이 극심해집니다. 맥박이 뛰는 것처럼 귀가 욱신거립니다. 이 시기에는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압력이 계속 증가하면 고막이 자연적으로 터질 수 있습니다. 이때 노란색 또는 피 섞인 분비물이 흘러나옵니다. 놀라기 쉽지만 고막이 터지면 오히려 통증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반드시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만성 중이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4장, 삼출성 중이염은 왜 위험한가? 통증이 거의 없어서 더 위험한 유형이 있습니다. 이를 삼출성 중이염이라고 합니다. 중이에 물 같은 액체가 고여 있지만 고름은 없는 상태입니다. 아이들은 잘 안 들려요라고 표현하지 못합니다. 대신 TV 소리를 크게 올립니다.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느립니다. 수업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언어 발달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귀가 멍한 느낌이 오래 지속됩니다. 비행기 탈 때처럼 귀가 막힌 느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청력 손상 위험이 커집니다. 5장, 중이염이 잘 생기는 사람의 특징. 감기에 자주 걸리는 아이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경우입니다. 아데노이드가 큰 아이들입니다. 흡연 환경에 노출된 경우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단체 생활을 하는 아이들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고령자도 위험군입니다. 당뇨병 환자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6장, 중이염 치료의 원칙. 모든 중이염에 항생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바이러스성은 자연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균 감염이 의심되면 항생제를 사용합니다. 항생제는 최소 7일에서 10일 복용해야 합니다. 중간에 통증이 사라졌다고 임의로 중단하면 안 됩니다. 염증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재발합니다. 진통제는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코 점막을 줄이는 약이 함께 처방되기도 합니다. 삼출성 중이염이 오래 지속되면 환기관 삽입을 고려합니다. 이 수술은 고막에 작은 튜브를 삽입해 환기를 돕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간단하고 회복이 빠른 시술입니다. 7장, 중이염 빨리 낫는 생활관리법. 첫 번째는 휴식입니다. 면역력이 회복되어야 염증이 가라앉습니다. 두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점막이 건조하면 회복이 느려집니다.
세 번째는 실내 습도 유지입니다. 습도는 50에서 60%가 적절합니다. 네 번째는 코를 세게 풀지 않는 것입니다. 압력이 중위로 전달되어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온찜질입니다. 귀 주변을 따뜻하게 하면 혈류가 증가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고열이 있을 때는 피해야 합니다. 8장,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 통증이 2일 이상 지속될 때입니다. 고열이 계속될 때입니다. 분비물이 나올 때입니다. 청력이 떨어졌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어지럼증이나 구토가 동반될 때입니다. 이런 증상은 합병증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9장, 방치하면 생길 수 있는 합병증. 만성중이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고막에 구멍이 남을 수 있습니다. 청력이 영구적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유양돌기염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뇌수막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예방이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감기 초기부터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손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비염 치료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흡연 환경을 피해야 합니다. 예방접종은 중이염 위험을 낮춥니다. 특히 폐렴구균 백신은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귀 통증은 단순한 증상이 아닙니다. 특히 아이가 귀를 자주 만진다면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중이염은 조기 진단과 정확한 치료로 대부분 완치됩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청력 문제로 평생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귀가 불편하다면 참고 넘기지 마십시오. 빠른 진단이 가장 빠른 치료입니다. 여러분의 청력은 소중합니다. 건강은 미루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감사합니다.